한때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남자. 근데 최근엔 조금 비교적 조용했어요. 관련 소식이 안 들려왔는데 다시 이 사람의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한 번 세상이 떠들썩하다는데 누구 얘기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서 여러분, 인보된 장소에서 무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신 이야기해봐야 말 안 들어? 이름만 들어도 그리고 저 영상만 봐도 화가 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왜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네, 전 국민을 분노에 빠뜨렸던 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지 1년째 된 이 조두순 씨가 이번에는 피해자가 됐습니다. 허허. 어젯밤 9시쯤에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네. 20대 남성이 조두순의 자택에 침입해서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허허. 이 20대 남성은 자신이 경찰관이라면서 신분을 속이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열자마자 이 조두순의 머리를 가격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허허. 아동 성범죄자, 정말 천인공노할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이 일단 이 사건으로는 피해자가 된 거네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만기 출소하고 안산에서 지금 아내하고 둘이 거주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남성이 경찰관을 사칭하고 들어와서 보자마자 이제 조두순을 둔기로 폭행을 하는 걸 보고 네. 이 아내가 바로 뛰어나가서 근처에 도보 1분 거리에 치안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신고를 해서 이제 이 남성을 확보하게 된 건데요. 네. 이 남성은 어쨌건 둔기를 사용해서 조두순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인데 도대체 이 남성이 왜 이랬을까? 어허. 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범했던 성범죄에 너무 분노해서 겁을 주려고 찾아갔다가 어허. 문이 열리고 조두순을 직접 보자 나도 이성을 잃고 둔기로 때린 과정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하. 이렇게 진술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면 전혜연 평론가님, 당시에 조두순 씨의 아내가 치안센터로 달려가서 신고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우리 기억으로는 지금 조두순 씨의 집을 경찰들이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 들려왔던 것 같은데요. 예, 예전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 강력 성범죄자이다 보니 안산의 이 조두순의 집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또다시 성범죄를 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 동네로 다시 돌아오냐라고 굉장히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첫 번째 목적은 조두순 씨를 감시하기 위한,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두 번째 목적도 있었습니다. 네. 일부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집 부근으로 와서 경적을 울리고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고 소란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조두순 씨와 이 유튜버들 사이에서 마찰이 일다 보니 너무 시끄럽고 또 불안하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지난해 12월까지 경찰이 조두순의 집 부근 앞을 지키기도 했고 또 공동 처서가 또 마련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경찰의 어떤 이런 감시 체계가 법적으로 잘 지켜졌는지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보세요. 저렇게 보세요. 저 영상을 찍는 이른바 1인 방송 유튜버 하시는 분들 보세요. BJ, 방송하는 분들 BJ라고 표현하잖아요. 새벽까지 고성소란,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셨겠어요. 인증샷 찍기, 가스관 타고 불법 침입 시도, 아이고 진짜 여러 가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20대 남성한테 둔기로 가격당해서 지금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 병원으로 옮겨졌다면서요. 허준 변호사님, 그럼 지금 부상 정도는 어떻습니까?
큰 부상은 없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해서 기가 조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둔기로 머리를 맞아서 지금 피해자의 신분이 된 이 조두순이 오히려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병원 치료 후에 머리에 하얀 반창고를 붙이고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방송사 기자가 당시 상황이 어땠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죄송해요. 다 나 때문에 이루어진 거니까라고 짧게 답변하면서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을 저지른 가해 남성이 이번 일을 하는 게 처음이 아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난 2월 달에도 조두순의 집에 침입하려고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20대 청년이 그 가방에 흉기를 들고 뭐 응징하겠다 이러면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마침 그 앞을 순찰하던 경찰이 네. 거동이 수상하니까 검문을 해가지고 흉기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이 체포가 됐던 거예요. 그때는 미수에 그쳤네요, 그러면. 미수에 그쳤는데 그때 20대 남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하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아하.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조두순이 피습당했다는 뉴스가 이제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그런 반응들을 요즘은 이제 누리꾼들의 댓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하. 일각에서는 법이 못하는 일을 직접 나서서 정의 구현을 한 것이다라고 하시기도 있고요. 왜 드라마에서도 봤던 각시탈이 다시 나타난 줄 알았다. 아하. 이렇게 불의를 응징하는. 네. 그리고 감옥을 가긴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응원도 해주고 싶고 영치금이라 좀 넣어줄 의사가 있다라고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네.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하. 폭력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도 용납받거나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맞아요. 얘기도 있고요. 제3자가 나선다고 과연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위안을 받겠느냐라는 시선도 있었고요. 이런 위법 행위가 환호하는 것은 법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한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것은 법은 집행정지 기간이 끝났고 하지만 적어도 민심에서는 영원히 이분은 범죄자라는 것. 그래서 조두순 씨뿐만 아니라 유사 범죄를 저지른 분들도 이것은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뭐 그 사람들 뭐 분들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네. 정말로 평생 속죄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텐데 이 마음 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 행동을 하는 그 마음이 다만 앞서도 우리 유인경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혜연 평론가님 이제 조두순이 뭐 피해자가 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인근 주민분들이 또 불안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참 이래저래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두순이란 인물이 한동안 외출도 안 하고 동네가 좀 조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그 끔찍했던 성범죄 피해 사건에 대해서 잊혀지고 있다가 다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맞아 이런 범죄자가 우리 주변에 있지라는 걸 아이고. 다시 인식하게 되다 보니 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앵커님도 잘 짚어주셨지만 뭐 조두순 씨의 행동 자체가 용서받을 수가 없지만 또다시 이 마을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이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기서 또 강력범죄가 벌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모두 때문에 이 주민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래저래 진짜 주민들의 걱정도 커질 것 같습니다.